공백 포함 약 5,100자 내외로 맞췄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왜 대화에서 티가 날까?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못 배운 사람은 학벌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안 나왔다는 뜻도 아닙니다. 책을 많이 안 읽었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진짜 못 배운 사람은 대화에서 상대를 대하는 기본 태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는데도 못 배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수준은 지식량보다 말할 때 드러나는 태도에서 먼저 보입니다. 대화는 그냥 말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감정 조절, 열등감, 배려 수준이 한꺼번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단어 몇 개, 표정 하나, 끼어드는 타이밍 하나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첫 번째, 못 배운 사람은 대화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를 눌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의견을 말하면 바로 반박부터 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아니야. 이 사람에게 대화는 교류가 아닙니다. 승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회사를 옮길까 고민 중이야. 정상적인 대화라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옮기고 싶은데? 지금 회사에서 뭐가 제일 힘든데? 조건은 비교해봤어? 그런데 못 배운 사람은 바로 말합니다. 야,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이직이야. 내가 현실을 모르네. 상대의 상황을 듣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립니다. 이러면 대화는 바로 막힙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틀린 말 하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진짜 친구냐? 맞습니다. 틀린 판단은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 반박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과 상대를 돕는 말은 다릅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가 더 잘 판단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못 배운 말투는 상대를 작게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틀렸어가 먼저 나오면 방어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가 먼저 나오면 대화가 열립니다. 이건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는 손잡이를 돌려야 열립니다. 그런데 못 배운 사람은 문을 발로 찹니다.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못 배운 사람은 맥락을 못 봅니다. 대화에는 말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 분위기, 타이밍, 상대 감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배운 사람은 말 자체만 붙잡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게 뭐가 힘들어? 누가 서운했다고 하면 내가 틀린 말 했냐? 누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돌려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 맞는지만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래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더 열심히 했어야지. 내용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최악의 말입니다. 이미 넘어진 사람에게 왜 안 넘어지게 걸었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맞는 말도 못하냐?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왜 기분 나빠하냐? 재반박하겠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팩트 하나가 아닙니다. 팩트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말할 때도 팩트만 던지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고 순서를 잡고 설명을 붙입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사가 쓰면 재료를 다듬습니다.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말도 칼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휘두르면 그건 지성이 아니라 둔감함입니다. 세 번째, 못 배운 사람은 감정을 말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편하면 비꼽니다. 화가 나면 소리칩니다. 상처받으면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질투가 나면 농담처럼 찌릅니다. 자기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기대했는데 취소돼서 좀 서운하다. 다음엔 미리 말해줘. 그런데 못 배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사람 우습게 보내. 이렇게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매번 차분하게 말하냐?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차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반박은 분명합니다.
감정이 있다는 말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닙니다. 운전하다 화난다고 핸들을 아무 데나 꺾으면 사고가 납니다. 대화도 같습니다. 화가 날수록 말을 조절해야 합니다. 조절하지 못하면 관계가 계속 사고 납니다. 감정을 말로 처리하는 능력은 배워야 합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 내가 문제야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대화가 아니라 싸움만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못 배운 사람은 질문을 못합니다. 수준 있는 사람은 질문을 잘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그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너는 지금 뭘 제일 걱정하는데? 반대로 못 배운 사람은 질문 대신 단정을 합니다. 너 그거 후회한다. 너는 항상 생각이 짧아. 그건 내 성격 문제야.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질문은 상대를 열어줍니다. 단정은 상대를 닫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나 요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질문하는 부모는 말합니다. 무슨 선택지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뭐야? 하고 싶은 쪽은 어디야? 단정하는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끈기가 없어서 그래.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러냐? 남들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말할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매번 물어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어른이면 딱 보면 보이지 않냐? 재반박하겠습니다. 딱 보면 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만 보고 단정하면 대부분 틀립니다. 질문은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은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단정은 싸구려 도장과 같습니다. 한 번 찍으면 튀어납니다. 하지만 잘못 찍으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현미경입니다. 작게 보이는 문제 안에 뭐가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대화에서 질문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못 배운 사람은 상대의 체면을 세워줄 줄 모릅니다. 대화에서 진짜 수준은 내가 얼마나 똑똑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함부로 망신 주지 않느냐에서 태어납니다. 못 배운 사람은 사람 많은 자리에서 꼭 찌릅니다. 너 그거 틀렸잖아. 쟤 원래 잘 몰라. 너 아직도 그 수준이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무식해 보이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분위기를 망친 겁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정보를 잘못 말했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은 조용히 정정합니다. 그건 아마 이쪽에 가까울 거야.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자. 못 배운 사람은 공개적으로 찍어 누릅니다. 아니야, 너 완전 잘못 알고 있는데? 이러면 상대는 내용보다 모욕감을 기억합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지. 괜히 돌려 말하면 더 답답하다. 재반박하겠습니다. 틀린 걸 고치는 것과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건 다릅니다. 수준 있는 사람은 내용을 고칩니다. 수준 낮은 사람은 사람을 고치려 듭니다. 축구에서 공만 차야 합니다. 사람 발목을 차면 반칙입니다. 대화도 같습니다. 논점을 다뤄야지. 사람을 밟으면 안 됩니다. 상대 체면을 세워주는 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망신 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못 배운 사람은 모르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주 큰 특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잘못 알았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 배운 사람은 모르는 걸 들키는 순간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말꼬리 잡지 마. 너는 꼭 그런 식으로 따지더라.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틀린 걸 들킨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말했습니다. 상대가 부드럽게 정정합니다. 그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 성숙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예전 정보로 알고 있었나 보다. 못 배운 사람은 말합니다. 아, 됐고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 대화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매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 재반박하겠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있어야 가능한 말입니다. 빈 컵이어야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척하는 컵에는 아무것도 못 담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울 기회를 스스로 막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말이 거칠어서만 티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서 티가 납니다. 대화를 이기려고 하고, 맥락을 못 보고, 감정을 공격으로 풀고, 질문보다 단정을 먼저 하고, 상대 체면을 무너뜨리고, 모르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분명히 말만 했는데 기운이 빠집니다. 내가 설명해야 할 게 많아지고, 내가 방어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수준 낮은 대화의 특징입니다. 좋은 대화는 사람을 넓게 만듭니다. 나쁜 대화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투는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 대화 몇 마디면 안쪽이 보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배움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것, 말의 맥락을 보는 것, 감정을 공격으로 풀지 않는 것, 질문할 줄 아는 것, 사람 많은 자리에서 체면을 지켜주는 것,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대화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많이 알아도 못 배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이 기본이 있으면 학벌이 없어도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결국 대화에서 티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배움입니다. 분량 점검, 공백 포함 약 5,100자 내외입니다.